고속도로하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잘한 것들이 나오는데 다른 이슈에 밀려요. 이 사건이 다른 이슈에 밀려요. 그래서 우리가 2시간 안에 다뤄야 되는 이슈가 보통 6, 7개 되거든요. 그 이슈에 못 넣는 거야. 근데 오랜만에 한번 다뤄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공흥지구라는 게 있어요. 공흥지구는 최은순이 농지와 산 등을 사. 그래가지고 그 용도 변경, 소위 형질 변경을 해서 아파트를 지은 사건이에요. 그것도 원래 계획되어 있던 LH 건설 계획을 무산시키고 그 사업 계획을 땡겨가지고 자기가 아파트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도 이슈에 밀려가지고 저런 보도가 이슈가 안 될 정도 상황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김건희의 아버지가 양평군에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아버지가 양평군에 근무할 때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의 인맥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지어야 될 땅을 사가지고 군수가 형질 변경해줘서 공흥지구에서 돈을 벌었는데 문제는 개발 부담금이 문제였었죠. 예. 그러니까 양평군 역사상 개발 부담금 영호는 최초의 사건이라잖아요. 100억 원 정도를 벌었는데 개발 부담금 0원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양평군 공무원하고 김건희 오빠 ESIA인데 김건희 오빠가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다 불구속이에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그런데 검찰이 이 공흥지구 특혜를 공무원을 뭐 별도 기소하고 막 그랬다는데요. 뭐냐면 내용에 김건희 오빠랑 공모를 해서가 아니고 양평군 공무원들이 단독 범행했다고 지금 재판을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최은순 그 일가에 대해서 특혜를 준 게, 그러니까 어떤 누구들을 눈치를 본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저 헤드라인 좀 어렵긴 한데 네. 공무원을 별도 기소했다는 건 김건희 오빠랑 같은 사건으로 묶어야 되잖아요. 공범으로 봐야 되잖아. 네. 이 사람들 3명 지금 다 공무원만. 공무원들만 별도 기소했는데 이 사람들 지금 양평군청에서 버젓이 승진해서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저건 뭔가 판사들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판사들은 저 기소장을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범행 동기가 있었길래 저런 불법 행위를 스스로 저질러 가지고 최은순 일가한테 경제적 이익을 몰아줬다. 왜? 어떤 대가도 없이, 어떤 압력도 없이 그냥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너무 그냥 이뻐 보여서? 그러니까 이거는 한겨레 단독인데요. 비슷한 시기에 뭐가 나왔었냐면 KBS 단독이 나와요. 근데 저는 KBS 단독은 자세히 보면 페이크예요, 페이크. 그러니까 김건희 오빠가 윤석열 처남이 그림판으로 문서를 위조해서 개발 부담금을 낮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이 사건의 재판에서 지금 공무원들하고 윤석열 처남을 따로 재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범을 떼어낸 상태에서 내용을 봤더니 그림판으로 문서 위조해갖고 개발 부담 말하자면 그림판에다가 그 도장 위조한 거를 갖다 붙이는 방식으로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공무원들이 처벌을 가볍게 받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윤석열 처남은 별게 없는 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KBS가 낸 단독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 보이더라고. 그 그림판으로 저 문서를 위조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 그 사실성이 너무 떨어지죠. 저 그림판이 뭐 다룰 수 있는 뭐 그 그래픽 능력이라는 게 뻔한데 그걸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 그림에 속아가지고 그대로 업무를 진행했다고? 결국에는 그 업무를 진행하게 된 계기도 공무원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거고 그러니까는 그 저기 오빠 김건희의 오빠는 그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저지르는 범행에 부가적으로 따라준 것뿐이다. 이 정도로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몰아간다는 거지. 근데 보면 ESIND 위법 연루 가능성을 아예 배제해 버리는 거예요. 관계 없다. 아예 배제를 하면서 양쪽 다 구하기에 들어간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 사건 연루에 재판받고 있는 양평군 공무원 3명 현재 전원 승진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있잖아. 저번에 저 나와가지고 지금도 고속도로 관련해서 브리핑하는 놈. 아, 이름도 생각 안 난다. 하도 하찮아가지고. 그 저거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기소됐거나
수사를 받았던 공무원이 승진까지 한다는 거. 보통 우리가 만나는 공무원들은 뭐 국민신문고에 뭐 올릴 거야, 뭐 대통령 뭐 청와대 게시판에 올릴 거야, 그 한마디만 해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무슨 일인지 되묻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공무원은 그 사람만 원포인트로 콕 집어서 됐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었었죠. 안철영 국장.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을 여러분들이 이 사건 때문에 알게 된 거잖아요. 누군가가 땅에 형질 변경을 해서 농지를 아파트로 지어서 얘네들은 분양사 시행사가 똑같이 ESIND가 한 사건이에요. 근데 공무원들이 양평군에서 그걸 다 봐줘버려요. 근데 결국에는 자연을 해치고 아파트 하나 들어서잖아요. 그럼 피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저께 미장원 가서 그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그 미장원 원장님이 엄마가 살고 있는 동네예요. 공익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서 말하자면 뷰를 다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저러한 이유로 개발 부담금이라는 걸 내서 그만큼 자기 이익 중에 일부를 내서 군에다가 이걸 내면 군 자체는 또 다른 방식으로 거기를 피해보는 사람들한테 뭘 해준다가 하는 그런 방식인 거잖아요. 예. 영혼을 만들었어요, 끝까지. 근데 영혼을 만드는 스킬이 뭐냐면 저런 식으로 이제 영혼을 만들어서 양평군 역사상 개발 부담금 영혼 낸 사람들은 처음이다. 왜? 뭐냐면 개발,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 뭐냐면 이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내가 얻은 이익이 사실상 없다. 여러분들 뭐 사업자이신 분들 세금 내려고 할 때 경비로 들어간 비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본 이득이 없으면 세금 영혼이잖아요. 예.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결국에는 개발 부담금 영혼이 되기까지 과정이 이제 들어있는 거고 결국에는 그 스킬 중에 하나가 그런 거야. 비용을 부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번 돈이 없어. 그러니까 영혼이야. 조작이었다는 거고 그 조작하는 과정에 윤석열 처남 김건희 오빠가 그림판으로 직인이 조였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다가 그 안철영 그 국장이 승진하게 된 계기가 원래 완공 시점, 계획된 완공 시점까지 완공이 안 돼가지고 그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그 공사장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는데 그거를 임의로 그 완공 시점을 연장해 준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놀라운 스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 개발 예정이 없던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하수 처리 대상 지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개발 허가를 내줄 때 그러면 아파트의 자체적인 하수 처리장을 만들어라 해서 그거를 오케이 하고 개발을 시작했는데 막상 만들려니까 돈이 아까운 거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하수 처리장만 빼고 다 완공해 놓은 그 다음에 버틴 거지. 그러니까 그 버틴 그 시간 동안 뭘 했냐? 하수 처리장 그 구역에 포함되도록 그 로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수 처리장 영역에 들어오도록 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완공 시기를 연장시키고 공사를 마무리 지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최은순이 썼어야 될 돈을 수십억의 돈을 아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대장동 등 배임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방식이면 양평군의 배임인 거지. 그렇죠. 굳이 말하자면. 재밌는 게 이제 윤석열 처남을 검찰이 구해주기로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재판은 일단 기소를 하면 뭐 대단한 건가 보다 하지만 사실상 재판에서 무죄 나오게끔 기소를 하는 거예요. 있잖아. 판사 욕하는 경우 많잖아요. 예. 저 사람 분명히 죄진 게 맞는데 판사가 무죄 내리잖아요. 대개의 경우는 판사가 매수돼서가 아니라 검사가 기소를 일부러 엉성하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거야. 김건희 오빠한테 그 아까 그 그림판 등으로 조작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위계, 거짓말로 공무집행 방해했다. 양평군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걸로 혐의는 적용이 돼 있어. 근데 실제로 부풀린 비용 규모 등이 특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혐의는 있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 오빠는 무죄가 나오겠죠. 이런 방식으로 지금 김건희 오빠 구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소장을 보면 그러니까 검사의 어떤 의도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소를 안 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기소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소는 하지만 사실 공소장을 보면 이거는 무죄 또는 최소한 선고 유예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정도로 굉장히 엉성한 공소장을 써서 추진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윤석열 전환 반죽이 들어갔다. 예. 야, 그 과정이 있었는데도 윤석열 장모는 법정 구속되는 거 보면 윤석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한번 그렇죠. 보세요. 자, 하나 더. 이번에 저 고속도로 관련해서 하나 드러난 게 하나 있었죠. 영역업체가요. 지금 고속도로 종점 변경한 사건이 뭡니까? 국토부 이야기는 영역업체가 예.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먼저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짓말인 게 드러난 거예요. 경제성 분석도 안 해. 경제성 분석이 안 됐는데 영역업체가 국토부한테 고속도로 변경을 제안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봤어. 거기 작동했을 수 있는 거는 야, 영역업체 니들이 좀 변경 제안 좀 해줘봐. 그럼 그걸로 우리가 추진할게. 우리가 생각했던 딱 그대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카르텔처럼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용역업체라고는 하지만 그 용역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적 구성을 보면 전부 다 뭐 국토부 출신, 도로공사 출신, 관련된 뭐 그 건설 그 관련 출신 다 이런 사람들이 퇴직 후에 그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일은 국토부와 그러니까 용역업체라는 게 사실 다른 두 개의 그 존재가 아니라 그냥 거의 한 몸처럼 움직였다 봐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호섭 의원 이야기도 그런 건데 경제성 평가를 2차 용역 과제로 넘겨버렸다는 거야. 답은 정해놓고 저거 불법이거든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불법을 횡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편익 분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고속도로에 노선을 변경시켜 버린 꼴이 되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경제성 분석도 안 했는데 영역업체로 하여금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게 만드는 거를 사실상 지시한 느낌?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러니까 야, 왜 이거 경제성 분석도 안 했는데 그러냐고 하니까 국토부가 답이 뭐냐면 구두 협의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아니 구두 협의가 법적 효력이 있어요? 구두로 협의한 게?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 보세요. 여기 뒤에 보면은 각 호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 문서를 보완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시행하지 않고 구두로 하는 행위 다 불법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니, 보통 정부 지원 사업을 하다 보면 50만 원짜리 항목도 그 쓰는 항목이 달라지면 이거를 변경한다는 공문을 보내고 변경해도 된다는 허락하는 공문을 받아야지 그렇죠. 50만 원을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공문 그 교환 없이 그냥 독자적으로 쓰고 사후 보고 하잖아요. 50만 원 환수해 갑니다. 아니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국토부에서 나온다는 게 진짜 웃깁니다. 때리는 거예요. 원희룡이 사법고시 1등 해가지고 들어갔다고 자랑친 사람인데 아니 법적 효력이 뻔히 없다는 구두 협의 이거 몰라서 지금 이렇게 할까요? 저는 이거 알면서도 이렇게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는 국토부도 공범입니다. 다음에 덕을 들였던 게 우리가 한번 그때도 언급해드린 적은 있는데 전면 백지화라고 했잖아요. 전면 백지화의 입장이 바뀐 적이 없어요. 원희룡이가 뭐라 그랬어? 하시려면 다음 정권에서 하십시오. 그래놓고 그 기자회견장 나오면서 그 미친 짓 하나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 한판 붙읍시다 했잖아. 아유 정말. 전면 백지화라고 했는데 예산이 지금 설계비만 123억 책정이 됐다는 거 사람들이 엄청 놀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예산 감소 뭐 이렇게 봤을 때 예산이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었거든요. 아니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했는데 니네 123억을 왜 띵겨 먹는 건데? 이거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세세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형식적으로 정치적 워딩은 백지화라고 해서 민주당이 음모론 제기해서 백지화한다라고 해놓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 예산안에 양평 고속도로 123억이 잡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요거는 그 이소영 의원의 이야기에 의하면 뭐 제가 단독으로 취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 정점 변경은 윤석열 김건희의 핵심 사업인 겁니다. 들켜서 망정이지.
이소영에 의하면 뭐냐면 지금 현재 양평 군수하다가 국회의원직 날아간 놈 하나 있죠. 네, 김선교. 김선교가 양평 군수 선거를 나왔을 때 2010년에 도지사 나왔던 게 김문수라는 거예요. 근데 김선교의 공약이 김건희네 땅 쪽으로 고속도로를 내는 거였어요. 근데 양 군수 안에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도지사 공약을 일단 밀어 넣어요. 그때는 거기에 선산만 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방선거 들어가서 김성규하고 김문수 공약이 실제로 나오니까 그 당선되니까. 3개월 만에 선산 주변에 땅을 땅을 산다. 왕창 사기 예. 시작해요. 이거를 원희룡이가 국토부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 땅 쓸모없는 땅이다. 그 이제 지목 그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예. 우리가 말한 필지라는 게 그때 사 모은 게 필지가 여러 개가 되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사면 그렇지 않은데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공무원들 또는 정치 권력에 줄을 대가지고 뭔가 아주 무자비하게 돈을 버는데 익숙한 사람이야. 양평 군수 나왔고 이 사람이 도지사가 이제 군수가 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상화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거를 진행을 해야 돼요. 내년에 이 예산이 안 잡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살짝 끼워 넣었어. 120감옥이 또 들킨 겁니다. 거기다가 또 좀 이상한 게 그 설계비 123억이 지금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오고 가는 공문들은 원안 있잖아요. 원래 두물머리 쪽으로 났던 그 원안대로 그 진행할 것처럼 그러니까 그 서류가 오고 가고 있는데 실무선에서는 변경한 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하고 이렇게 그 검토하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추진하는 실제 내용은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어떤 게 사실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게 제일 의심스럽고 그리고 우리가 이 양평 고속도로 건에 대해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은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를 계속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네. 이게 왜 아직까지 대통령실에서는 말을 안 합니까? 이 양평 고속도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리고 만약에 변경한 대로 가게 돼서 김건희 일가가 엄청나게 큰 경제적 수익을 올리게 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건지 계속 물어봐야죠. 네. 결국에는 도둑질 들키자 큰 소리 치면서 백지화 해놓고 몰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직에 있을 때 고속도로 종점 반드시 내고야 만다. 저 123억이 원안대로 추진하려고 저 예산 만들어 놨겠어요? 원안대로 추진하려고? 야 생각해보니까 종점을 김건희 땅으로 내는 건 너무 잘못된 행위야. 그래서 원안대로 할 거야. 123억 책정했겠냐고요. 얼마나 부도덕한 짓도 아니니까. 윤석 탄핵 사유 중에 하나예요. 윤석열 탄핵 사유 중에. 고속도로 종점을 바꾸는 힘. 사익 추구. 참, 정말 아이고. 유재국 님이 좋은 의견 하나 내주셨어요. 네? 우크라이나 지원금 양평 땅 팔아서 지원해라. 훌륭하신 의견입니다. 그거는 택도 없을 텐데요. 몇 조 나오진 않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